땅콩은 함께 먹으면 당뇨병이 싹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뇨에 너무나 좋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땅콩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땅콩을 먹고 나서 몇 분에서 길게는 2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즘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한 봉지에 담겨있는 하루 견과류들 보시면 아몬드, 캐슈넛, 호두, 마카다미아, 블루베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땅콩은 없어요. 예전에는 견과류 하면 호두랑 땅콩 딱 떠올랐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땅콩보다는 땅콩버터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땅콩의 효능을 들으시면 아마 다시 자주 찾게 되실 거예요.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 조절인데요. 땅콩에는 올레산, 오메가9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관 건강의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혈중에 쌓여있는 LDL,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걸 분해해서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걸 막아줘요. 게다가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 생성을 도와서 우리 몸속 과잉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배출시키는 역할도 톡톡히 해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일주일에 5번 이상 땅콩을 먹은 당뇨병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44%나 줄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콩 속 지방 성분이 고지혈증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땅콩은 혈관 보호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이에요. 땅콩에는 토코페롤,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 E죠. 그리고 파이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세포 차원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코페롤은 우리 세포막을 이루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지 않도록 도와줘서 혈관 속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파이토스테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이런 항산화 작용 덕분에 혈관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혈류도 훨씬 원활해지는 거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처럼 산화 스트레스가 높은 분들께는 땅콩이 혈관 노화를 막는 데 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하루에 28g, 그러니까 대략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를 때는 껍질째 볶은 땅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껍질은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독신의 침투를 일부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또 땅콩을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땅콩 버터 형태로 먹으면 지방산 흡수율이 더 높아져서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땅콩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세포 보호막 역할까지 해주는 유능한 식재료예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금세 올라갈 수 있으니 꼭 적정량 지켜서 드세요. 그리고 땅콩은 두뇌 영양소라고 불릴 만큼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뭐냐 하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뇌는 혈류가 원활해야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데 레스베라트롤이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면서 뇌세포들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게다가 땅콩 속 비타민 E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도 점점 노화하는데 이런 항산화 작용이 뇌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비타민 E가 풍부한 식단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성분이 니아신, 즉 비타민 B3인데요. 땅콩에는 니아신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 건강과 직결돼요. 니아신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고 뇌 속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니아신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강한 지방, 특히 올레산인데요. 올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뇌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뇌세포가 유연하고 건강해야 신경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사고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정리하자면 땅콩은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뇌 혈류 개선, 항산화 보호, 신경 전달 물질 활성화까지 여러 방면에서 뇌 건강을 챙겨주는 셈이죠. 특히 기억력이 점점 걱정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 이상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 조절은 꼭 필요한데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요. 되도록이면 껍질째 볶은 땅콩이나 무염 땅콩으로 드시면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도 땅콩이 꽤 든든한 식재료가 될 수 있어요. 먼저 땅콩은 저혈당 지수, 그러니까 GI 지수가 아주 낮아요. 숫자로 보면 보통 13에서 15 정도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자주 먹는 백미는 GI가 73 정도예요. 비교가 되시죠? 땅콩은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식품이에요. 이렇게 낮은 GI를 가진 이유는 땅콩 속에 들어있는 아밀로스랑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효소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줘서 포도당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성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런 효과가 잘 드러났어요. 제2형 당뇨 환자분들이 12주 동안 꾸준히 땅콩을 섭취했더니 당화 혈색소가 감소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요. 흰빵 같은 고GI 식품을 먹을 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30%에서 40% 정도나 줄어든다고 해요. 꽤 의미 있는 수치죠? 그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단백질은 위운동을 천천히 하게 해서 탄수화물이 소장에 도달하는 시간을 늦춰주고요.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식이섬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수용성 섬유는 위에서 겔층을 형성해서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불용성 섬유는 소화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간에서 포도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기도 해요. 여기에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되니까 과식도 방지할 수 있어요. 땅콩에는 이런 주요 성분들 외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영양소들이 더 있어요. 마그네슘은 포도당이 잘 사용되게 도와주고, 올레산, 오메가9은 지방세포의 수용체를 자극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땅콩은 하루에 한 줌, 땅콩버터로 드신다면 하루 2큰술 정도가 좋아요. 특히 혈당이 확 올라가는 고GI 식품을 드실 때 땅콩을 곁들이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백미 대신 현미에 땅콩을 더하거나 감자를 껍질째 구운 뒤 땅콩버터를 곁들이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돼요. 통밀빵에 땅콩버터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땅콩은 보관 상태에 따라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서 반드시 신선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칼로리가 꽤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꼭 섭취를 피하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땅콩은 혈당 조절의 3중 방어 과정, 그러니까 GI 관리, 단백질, 식이섬유의 복합작용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똑똑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식단에 땅콩을 잘 활용하시면 당뇨병 발병 위험을 최대 58%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땅콩만 먹는 것보다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들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200배가 더 좋아지는 음식이 있는데요. 먼저 블루베리를 추천드려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이 돼요. 둘이 같이 먹으면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정말 좋아요. 간식으로 땅콩버터를 통밀빵에 바르고 블루베리를 올려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상큼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다음으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은 원래도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주는데 여기에 땅콩버터를 한 스푼 넣어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이에요. 아침 식사로 오트밀에 땅콩버터 살짝 넣고 블루베리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추가하면 든든하면서도 당 걱정 없는 완벽한 한 끼가 되죠. 간편하게 먹기에도 참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녹색 채소들인데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들은 식이섬유랑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땅콩이랑 같이 먹으면 심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예요. 샐러드에 땅콩을 올리거나 브로콜리 볶음에 볶은 땅콩을 넣으면 고소한 풍미까지 더해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 함량이 낮아서 당뇨 관리를 하시는 분들께 참 좋은 식재료인데요. 2가지 재료로 그릭 요거트 볼을 만들어 드시면 좋아요. 그릭 요거트 1컵 위에 땅콩버터 1큰술을 얹고요. 베리류와 다진 견과류를 뿌리고 기호에 따라 계피를 살짝 더해줘요.
섞어서 드시면 고소하면서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간식 완성입니다. 땅콩은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땅콩 한 줌에는 비타민 E가 1일 권장량의 16%나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E가 뭐냐면 우리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도 잡아줘요. 그래서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춰주고 주름이 생기는 것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심지어 피부 재생도 돕기 때문에 피부 턴오버가 잘 이루어지면서 좀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줘요.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로 평생 혈당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당뇨를 예방하려면 흑염소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염소는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서 노년기에 필요한 골다공증과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 기능을 도와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에 불과하지만 흑염소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시중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가짜 흑염소 진액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액상차나 추출 가공 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추출물로 2차 가공해서 만든 건데요. 흑염소 함량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값싸게 만들었으니 효과도 볼 수 없겠죠. 진짜 흑염소 진액은 황제실록처럼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서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땅콩 껍질에 많은 레스베라트롤이에요. 보통 와인 얘기를 할 때 많이 듣는 성분인데 이게 피부 세포 속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에너지도 높여주고 노폐물도 잘 배출되게 도와줘요. 콜라겐 분해를 막아주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게다가 염증 억제 효과까지 있어서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한몫하는 성분이에요. 또 비타민 C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많은데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피부 건강을 더 탄탄하게 지켜줘요.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를 더 오래가게 도와주고 껍질 속에 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피부를 더 잘 보호해줘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는데요. 땅콩 껍질 추출물을 12주 동안 꾸준히 먹었더니 피부 견고도가 18% 정도 올라갔고 레스베라트롤이 들어간 크림을 쓴 사람들은 주름 깊이가 23%나 줄었어요. 또 땅콩 속에 들어있는 페룰릭산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땅콩은 사실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 집중돼 있으니까 볶아서 껍질째 드시면 효과가 더 좋고요. 파프리카나 브로콜리처럼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랑 같이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져요. 피부에 직접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땅콩 오일에 꿀이랑 요거트를 섞어서 마스크팩으로 쓰면 보습 효과가 좋아서 피부가 한층 촉촉해지거든요. 다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사용 전에 꼭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곰팡이가 핀 땅콩은 무조건 피해야 해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나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고요. 비타민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과하게 섭취하면 출혈 위험도 생길 수 있으니까 고용량 보충제랑 같이 먹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땅콩이 그냥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피부 안팎으로 건강을 챙겨주는 천연 안티에이징 식품이에요.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 피부 탄력도 올라가고 광채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평소에 땅콩 한 줌씩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땅콩도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땅콩 알레르기는 생각보다 무서운 알레르기 중 하나인데요.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보통 땅콩을 먹고 나서 몇 분에서 길게는 2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피부에 두드러기나 가려움이 생기거나 입술이나 얼굴이 붓기도 하고요. 속이 메스껍고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심하면 기침이 나거나 숨이 차고 어지럽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원래 땅콩을 먹고 괜찮았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요. 또 땅콩이랑 비슷한 단백질을 가진 콩이나 견과류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식품들도 함께 조심해야 해요. 땅콩이 어떻게 가공됐느냐에 따라서도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요. 볶은 땅콩은 단백질이 변하면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생 땅콩이나 땅콩 버터는 여전히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형태든 땅콩 섭취는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땅콩은 일반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이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당 수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땅콩 한 줌에 탄수화물 6g이 들어있는데 이게 적은 양인 것처럼 보여도 하루에 여러 번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총 탄수화물 섭취량이 쌓이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볶은 땅콩은 고소해서 자꾸 손이 가기 쉬운데 밤에 배고플 때 한 움큼씩 먹다 보면 생각보다 혈당이 뛰어오를 수 있죠. 땅콩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빵에 듬뿍 발라 먹으면 포화지방과 칼로리가 과해지면서 체중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간에 지방이 쌓이게 만들어 공복 혈당까지 올릴 위험이 있죠. 주의해야 할 점은 개인마다 대사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콩을 조금 먹어도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땅콩은 적당히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과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 하루에 한 줌 이내로 먹고 가능하면 껍질째 볶은 땅콩이나 첨가물 없는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혈당이 걱정된다면 간식으로 먹을 때 견과류 믹스보다는 땅콩만 단독으로 먹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땅콩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중성지방이 늘어나서 피가 끈적해져요. 이 상태가 오래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아무리 몸에 좋더라도 적정량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땅콩 껍질에 검은 점이나 하얀 가루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겼다는 것이니 먹지 말고 버리셔야 해요. 오래되거나 곰팡이가 핀 땅콩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땅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암 전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의도 있어요. 리버풀 대학 연구에 따르면 땅콩에 들어있는 땅콩 단백질이 문제인데요. 이게 혈관 안쪽 세포와 반응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사이토카인은 암세포가 혈관벽에 달라붙어 다른 장기로 퍼지는 걸 도와줘요. 특히 유방암, 폐암, 췌장암처럼 혈관을 타고 전이되는 암에서 위험성이 큽니다. 전이가 이미 시작됐거나 치료 중인 환자는 땅콩을 과하게 먹지 말고 가능하면 생선이나 채소처럼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과 함께 적당히 먹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땅콩을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래 보관하려면 습기, 공기, 온도 이 세 가지만 잘 챙기시면 돼요. 생땅콩은 껍질을 벗기지 말고 냉동 전에 살짝 삶거나 쪄서 진공 포장하면 신선함이 오래가요. 이미 껍질 벗긴 땅콩은 밀폐 용기에 넣고 습기 제거제랑 같이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냉장은 3주, 냉동은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볶은 땅콩은 상온에 두면 1주에서 2주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냉동실에 넣으면 1년까지도 가능해요.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면요. 볶은 땅콩을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조시키면 표면에 염분층이 형성되어 공기 중 습기 흡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바삭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소금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는 환경도 차단해줘요. 다만 냉동하면 맛이 조금 덜할 수 있으니 빨리 먹는 게 좋아요. 공통으로 주의할 점은 습기랑 공기 차단이에요. 비닐 지퍼백이나 진공 포장기로 꽉 잠가서 보관하고 보관 중에 검은 점이나 하얀 가루가 보이면 바로 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작은 봉지에 나눠서 보관하면 공기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땅콩을 더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대부분이 값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